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파혼까지 당한 여자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 프랑스 파리의 한 재활치료원 한 여성이 창밖을 보며 세상이 끝난 듯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결혼을 앞둔 몇 주 전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파혼을 당한 걸까요? 프랑스에서 보내온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렌이에요. 파리에서 태어난 29살 프리랜서 작가예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버린 그날의 일이 생기기 전까지 저는 태어나고 자란 파리의 모든 것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중 제 남자친구 장을 가장 사랑했었죠. 장은 늘 저를 안정시켜주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화려하거나 과장된 모습은 없었지만 그의 존재는 든든했어요. 차분하게 제 삶에 자연스레 스며드는 그 사람. 우리는 함께 5년을 보냈고 그 시간 동안 조용하고 안락한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어 왔어요.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의 건축 설계도처럼 깔끔하고 간단하면서도 삶의 모든 부분이 잘 맞아떨어지도록 설계된 것 같았죠. 그는 성공적인 건축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고, 저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외주로 들어오는 잡지 편집 업무를 하거나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며 제 나름의 위치를 지켜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함께 꾸려갈 미래가 있었고, 그건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언젠가 우리만의 집을 직접 설계하자는 이야기도 했어요. 이 행복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 믿었었죠.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아무리 확고해 보이는 것들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도시를 벗어나 드라이브를 하고 싶었어요. 잠시 일에서 벗어나면 답답했던 글이 술술 써질 것 같았거든요. 탁 트인 들판과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내려앉은 시골길이 이어졌어요. 마음이 평온해졌고 점점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꼈죠. 그러다 제 차선으로 갑자기 반대편 차가 들어오는 걸 봤어요. 너무 놀라 온몸이 굳었고 손은 운전대를 꽉 쥐었죠.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눈을 떴을 땐 차가운 병실 침대 위였어요. 차가운 흰 벽들이 저를 둘러싸고 모든 게 날카롭고 낯설었어요. 의사들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죠. 사고에 대해서,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허리 아래로는 영원히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내 안으로 서서히 스며들었어요. 그 말들은 무겁고 차가웠어요. 이제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이요. 한참 동안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깨닫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천천히 그 말들이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둠이 미래를 덮어가는 것처럼요. 그렇게 정성 들여 쌓아온 세상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의 날들은 매일이 길고 색이 없는 것 같았죠. 너무 멀리 생각하지 않으려 했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다 장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한 줄기 희망을 느꼈어요. 그는 내게 닻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죠. 손을 잡아주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해줄 거라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달랐어요. 따뜻함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제 마음을 뒤틀리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는 조용히 서 있었고 슬픔과 망설임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결국 그는 진실을 말했어요. 이런 삶을 함께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제 신체의 한계, 앞으로 닥쳐올 끝없는 도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의 말은 의사들이 한 말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어요. 장은 제 파트너였고 미래를 함께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 곁에 있을 거라 믿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힘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그는 떠났어요. 장이 떠나면서 제 삶의 한 조각이 찢겨 나가는 듯 했어요.
처음엔 울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감정뿐이었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있던 자리에 공허함만 남았죠. 그가 서 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그렇게 든든하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어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병실에서 누운 채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몸은 아팠지만 장이 없는 아픔이 더 깊었어요. 그가 떠나면서 제 삶의 안정감과 따스함, 함께한 미래의 꿈들이 함께 사라졌어요. 점점 제 삶이 이제는 달라질 거라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휠체어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걸 새로운 방식으로 배우고 적응해야 하는 현실 때문이 아니라 제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공들여 쌓았던 세계가 무너졌고 이제는 혼자 남겨진 거죠. 하루하루 그 현실을 조금씩 마주했어요. 낯선 간호사들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고 의사들은 조용히 제 회복과 재활에 대해 설명했지만 저는 그저 장이 떠나면서 남긴 공허함만 느껴졌어요. 이제는 지도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미래는 텅 빈 페이지 같았고 그 이후가 두려웠어요. 제가 사랑했던 도시, 소중히 여겼던 삶, 믿었던 파트너, 모든 게 멀리 사라진 것 같았어요. 지금은 그저 병실의 고요함과 상실의 아픔, 그리고 다가올 불확실한 길만이 남았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의 버팀목이 되어준 건 부모님이셨어요. 부모님은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셨어요. 든든하고 사랑이 가득하며 한결같이 묵묵한 힘을 지닌 분들이었죠. 그분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이해해 주셨고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저를 감싸 안으셨어요. 무너진 세계 속에서 어떤 안정감이라도 되찾아 주려 애쓰셨죠. 어머니는 파리 외곽으로 이사 가자고 하셨어요. 재활센터가 가까운 평화로운 작은 마을을 찾으셨는데 그곳에서 제 다리의 감각을 되찾도록 도와줄 전문가들이 계시다며 제게 희망을 심어주셨어요. 솔직히 한편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낯선 곳으로 떠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잃어버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익숙한 것들을 놓기 싫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매 순간 곁에 있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결국 그들의 희망에 조금씩 제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재활센터에서의 날들은 고된 반복의 연속이었어요. 매일 아침 재활 운동과 스트레칭이 이어졌고 몸의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임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치료사들이 격려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마치 껍데기만 남은 듯 그 말들이 희미하게 들리곤 했어요. 매 순간이 싫었어요. 한때 생기 넘치던 다리의 감각이 이제는 낯설고 느리고 멀게 느껴지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이제 다시는 할 수 없게 된 일들에 대한 상실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몇 주간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무감각하게 보냈어요. 부모님은 자주 찾아오셨고 제가 준비될 때까지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셨어요. 매번 조금이라도 나아진 제 모습을 기대하는 눈빛이었지만 저는 분노와 절망 속에 갇혀 세상과 단절된 채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배정된 물리치료사가 나타났어요. 저와 또래인 한국인이었고 이름은 정민이었어요. 그는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이었고 부드러운 프랑스어로 자신을 소개했죠. 그 목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안정시켜줬어요. 이상하게도 이 낯선 사람 덕분에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낯선 세계에서 저만 헤매는 게 아니라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달까요? 다른 치료사들과 달리 정민은 강압적인 격려를 하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아는 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운동을 할 때도 세심하게 지켜봐 주었고 필요한 지시만 간단하게 해주었어요. 운동 후에는 몇 분씩 남아 조용히 방 안에 있어 주었고 그 조용한 존재감이 부담 없이 저를 감싸 주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의 사소한 모습들까지 눈이 가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가 지닌 부드러운 격려의 말투가 환자들에게
안전함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의 잔잔한 웃음소리는 차가운 병원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줬고 그의 눈 속에는 어딘가 저를 이해해주는 듯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 덕분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날 힘든 운동 후에 마침내 저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짧게나마 말을 꺼내게 되었고 조심스레 제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죠. 제 일과 꿈, 한때는 너무도 당연했던 삶에 대해 그리고 장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정민은 조용히 부드럽게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빈말로 위로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들어주었고 이야기가 끝난 뒤엔 고요한 이해의 눈빛을 보내주었어요. 그 눈빛은 그가 곁에 있을 거라는, 멀리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그렇게 고요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속에서 정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낯설지만 익숙했어요. 그 역시 어려운 삶을 겪어왔고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며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야 했다고 했죠. 그의 아버지는 육체적인 강함보다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을 마주하는 강함을 가르쳐 주셨다고 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인생의 시련을 견뎌낸 누군가가 있었고 그 시련을 넘어서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말에는 연민이 아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가 제 아픔을 지워주진 않았지만 강함이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강함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삶이 공허하고 희망이 없게 느껴질 때에도 붙잡고 버텨내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해줬죠. 그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조금 달라졌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처와 고통을 이해하는 듯한 조용한 약속 같은 연결이 생겼죠. 정민은 단순한 치료사 이상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가 곁에 있어준 덕분에 삶은 천천히라도 다시 재건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어요. 익숙하지 않더라도 인내심 있게 하나씩 쌓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재활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정민은 절대 서두르지 않았고 대신 조심스럽게 격려해 주었어요. 매일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시 제 삶을 되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강함이란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발걸음 속에 매일 다시 시도하려는 그 결심 속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죠. 정민의 조용한 격려 덕분에 제 삶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계획했던 미래는 아닐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덕분에 잊고 지냈던 글쓰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노트와 펜을 제 곁에 두곤 했죠.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제 감정을 종이에 적나라하게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정민의 격려는 말없이 조용하고 꾸준했어요. 그는 어쩌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제 안에 쌓여있던 쓰라림과 아픔을 해소할 출구가 필요하다는 걸요. 어느 오후, 저는 드디어 노트를 열고 첫 페이지에 펜을 얹었어요. 천천히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첫 문장을 쓰는 데조차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문장이 한 줄씩 적힐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쓰라림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페이지 위로 흘러들어가며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천천히 제 앞에 펼쳐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글쓰기는 단순히 아픔을 털어놓는 공간 이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민도 제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가끔 제가 쓴 것들에 대해 물으며 조심스레 계속 써보라고 권했어요. 그는 제가 지금 당장의 고통을 넘어 좀 더 넓은 것을 향해 나아가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의 격려는 절대 강압적이지 않았어요. 그저 초대 같은 이 병원 벽을 넘어 휠체어를 넘어 제 삶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드러운 손짓이었죠.
그 후로 저는 세션이 끝난 뒤에도 몇 시간씩 글을 쓰며 제 슬픔뿐 아니라 회복의 작은 기쁨, 사람들의 웃음, 병실 창문 너머의 일몰 같은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록했어요. 어느 청명한 가을 오후, 정민이 정원을 다녀오자고 했어요. 밖에 자주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의 제안에 응했고 그는 저를 휠체어에 태워 정원으로 데려갔어요. 작은 정원이었지만 싱그러움이 가득했고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그는 작은 모종을 제 손에 건네주며 흙에 심어보라고 말했어요. 작은 잎과 가느다란 뿌리를 가진 어린 식물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저의 한계와 서투름이 다시 한번 저를 일깨워줬죠. 그런데 정민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어요.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저를 땅으로 단단히 이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우리가 함께 모종을 흙에 묻어주었어요. 작은 새 생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말이죠. 삶은 선물이에요. 그는 마치 그 식물에게, 저에게,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게 말하듯 속삭였어요. 그동안 희망을 두는 걸 거부해왔고 지금의 한계를 넘어 미래를 꿈꾸려 하지 않았는데 여기 활짝 핀 꽃들 속에서 정민의 손이 제 손을 감싸는 이 순간에 작은 가능성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저는 다시 나라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환자가 아닌 한계로 정의되지 않는 엘렌으로 말이에요. 정민의 믿음은 제게 용기를 주었고 제 삶이 단순한 제안의 연속이 아닌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는 제 미래가 새로운 형태로 한 단어씩, 한 모종씩, 한순간씩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우리가 함께한 날들은 조용한 침묵과 따뜻한 교류의 리듬이 되었고 그것들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제 자신에게로 조금씩 다가가게 했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저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변신도 기적 같은 회복도 아니었지만 흙 속에서 싹을 틔우는 작은 모종처럼 꾸준하고 부드러운 치유가 제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죠. 정민을 부모님께 소개하는 건 조심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슬픔의 최악의 순간을 지나오면서 겪었던 고통을 바로 옆에서 느끼셨고 제가 회복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을 지켜보셨거든요. 정민을 처음 만났을 때 부모님의 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직 마음이 다 회복되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불안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부모님도 제가 느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하셨어요. 정민의 조용하면서도 변함없는 존재감, 그의 눈에 담긴 따스함, 그리고 저를 동정이 아닌 이해와 존중으로 대하는 그 태도를요. 며칠이 지나면서 아버지에게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저를 바라보며 감출 수 없는 슬픔이 얼굴에 가득했고 무력한 마음으로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정민이 제 곁에서 저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표정에 작은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어요. 함께 있는 저희를 볼 때면 아버지는 은근히 미소를 짓곤 하셨어요. 그것은 분명한 지지의 신호였죠. 정민은 저에게 다시 미래를 바라보게 해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느 저녁, 천천히 새롭게 쌓아가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민은 오래 품어온 꿈을 조심스레 꺼냈어요. 그 꿈은 우리 둘이 그의 고향인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는 잔잔하지만 설렘을 담아 말했고 서울의 분주한 동네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삶에 대해 그림을 그려보였죠. 프랑스를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안에 작은 흥분이 피어올랐어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생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설렘이었어요. 그래서 정민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은 저와 부모님 모두에게 큰 결단이었지만 정민과 함께라면 그 결단이 가치 있는 도전처럼 느껴졌어요. 서울에서의 첫날들은 새로움과 적응의 연속이었어요. 우리는 활기찬 동네에 작은 집을 구했고
거리에는 활기찬 에너지가 넘쳤어요. 매일 새로운 일이 펼쳐졌고 그 도전들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저를 살아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낯선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며 적응하는 것은 이제는 장애물이 아니라 모험으로 다가왔죠. 정민은 제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주었고 그의 인내와 배려 덕분에 모든 어려움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의 문화 속에서 발견한 강인함과 끈기는 제가 걸어온 여정과도 닮아 있었어요. 한국은 저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상처와 아름다움을 자랑스럽게 지니고 있는 곳이었죠. 하루하루 제 자신감이 커져갔어요. 한때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장애들이 이제는 감사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던 중 가장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 발견은 우리 둘에게 엄청난 기쁨과 설렘을 안겨주었어요. 웃음과 희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작은 집은 이제 곧 다가올 가족의 꿈으로 더 가득 차게 되었죠. 우리는 우리 아이를 위해 어떤 삶을 만들지, 어떤 가치를 함께 나누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사랑으로 가족을 이끌어갈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파리에서 서울로, 슬픔에서 다시 희망으로 이어진 이 여정을 돌아보며 저는 제 경험들이 어떻게 회복과 사랑의 이야기가 되어 하나의 아름다운 삶으로 짜여졌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때는 제 이야기가 끝났다고 남은 것은 무너진 삶의 잔해 속에서 버티는 것뿐이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조각들이 여기로 저를 이끌었고 사랑과 발견,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음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글을 쓰고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을지 의심하는 이들에게 글을 쓰고 있어요.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치유는 피어날 수 있으며 사랑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우리를 찾아올 수 있고 우리는 언제나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사랑스러운 아이와 함께하게 될 저희 가족의 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